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46% 상승, 코스닥은 0.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 추세 상단, 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해주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이 박스권 상단을 완벽히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4일째 반등하는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더 혹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쯤에선 저항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뭐 예를 들어 갭 띄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하루 이틀 좀 나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뭐 월요일 하루 정도는 조금 하루 더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천천히 돌아나가는 흐름.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들인 121선, 241선, 그리고 이 이평선들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아마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4월달, 뭐 5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종전도 되고,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불확실성은 확실히 이제 이때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오래전에 한참 시장이 금리 인상 긴축 이슈 때문에 하락하고 있을 때도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하락으로 이제 내리는 것은 아니다. 우려감으로 내리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확정지어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 많이 말씀드렸었고 한참 이때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저는 시장의 바닥을 3월 중순쯤으로 본다라고 방송에서 멘트 여러 번 드렸었는데 와, 이 정도로 소름 돋게 정확하게 맞을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저번 방송이었나요? 이날인가? 방송에서도 빨리 금리 인상이 되기만을 저는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번 FMC 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그래서 확정이 지어지면서 시장은 급등을 일단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 지루했던 박스권에서 이렇게 이제 레벨업을 좀 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흐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3월 17일날 있었던 뭐 이슈 중에 18일날 굉장히 좀 장 초반에 강하게 수급이 좀 몰리겠다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정부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드디어 이제 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엔,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탈, 케이카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제 신사업 기대감, 특히 이제 로봇 쪽이랑 뭐 메타버스 이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죠. AI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시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특히나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조정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정혜원 방에서 회원님 한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렸던 거는 저번 주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코로나 치료제 쪽은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뭐 거의 이제 방역도 완전히 해제를 했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뭐 거리두기 완화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뜨거움 은 조금씩 이제 죽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그 가장 선두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동제약인데 일동제약도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고점이 만들어지는 좀 약간 이제 어 가격적으로 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도 와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동제약마저
만약에 이제 피날레 상승 나오고 나서 이제 죽고 하게 되면 치료제 쪽은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잊혀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반대로 뭐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뭐 다른 그냥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애들은 굉장히 탄력 좋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본다라고 뭐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애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제외한 다른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의 어떤 국무총리 가능성, 에 대한 어떤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1,700억에 달하는 안랩 주식을 뭐 이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재료가 뭐 어떻게 좀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이대주주에 오르면서 안랩 지분을 좀 모으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매각 이슈, 뭐 지분 인수 이슈, 이렇게 좀 한번 핫하게 재료가 형성이 될런지. 요즘 안랩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이제 종가 동시호가였던가요? 뭐 1,000억 가까이 좀 이렇게 매매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간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 세부 요건을 좀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철강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유지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켓컬리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이제 3월 28일 날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상장 뭐 예정이긴 한데, 정말 오래전에 뭐, 시세를 한번 크게 줬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굉장히 큰 시세를 내기에는 좀 재료 자체가 조금 이제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장 앞두고 마켓컬리 관련주들은 아마 뭐 7, 8월이면은 한번 6월부터 그때부터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금요일은 뭐 요 정도 흐름이 있었고요. 주말 동안의 뉴스는 뭐 그렇게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크라 쪽에서는 이제는 푸틴이랑 이렇게 좀 면대면으로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제의는 하고 있는데, 푸틴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뭐 어떤 그 새롭게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대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희석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틴 입장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핵무기를 좀 쓸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으로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한 마찰을 혹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체크를 뭐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에서 8명을 확대되는데,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는 저번 주에 이 부분이 결정나기 전에 시장에서는 완전히 시간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아무래도 지금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그대로 이제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인원 제한만 6명에서 8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실망감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제주맥주나 TJ미디어나 이런 애들이 차트를 거의 참 잘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구간에서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원전 뭐 벨기에도 원전을 폐쇄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오히려 뭐 수명을 연장하는 걸 뭐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 있었고,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뭐 이런 하나하나의 뉴스 가지고도 지금 워낙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언급이 조금 됐던 것 같은데, 뭐 현대모비스, SK실트론, LX세미콘,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뭐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애들이 워낙 뭐 니켈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좀 조정이 좀 깊어 있었는데 요 뉴스를 좀 등에 업고 뭐 요런 이제 뉴스가 있으니까요. 좀 반등이 나와줄런지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뭐 이제 5년 넘게 지속되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알령의 여파가 드디어 이제 최근에 좀 풀리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성향 자체가 약간 이제 친미 성향이 강하고, 쿼드 이야기 꺼내고 있고, 다시 뭐,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풀리려고 했던 한알령을 다시 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뭐 관련된 이제 뉴스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뭐 화장품, 뭐 콘텐츠 이쪽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좀 뭐 해소가 될 때까지 중국 관련주들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은 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로봇이나 뭐 메타버스, AI, 뭐 윤석열 전책주 이런 애들은 방송에서 제가 좀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금요일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성된 테마인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테마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장주는 너무 명확하게 오토엔으로 좀 정해졌고, 2등주가 장 초반에는 K카였어요. K카도 장중 고가가 한 23%까지 나왔었고, 3등주가 뭐 이제 롯데렌탈, 뭐 4등주가 현대글로비스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차피 현대글로비스는 뭐 테마주 성격보다는 수급 이제 섹터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토엔이랑 이제 K카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오토엔이 상한가를 잘 다뤄줬음에도 불구하고 K카가 갑자기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전혀 반등 한 번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 번을 반등을 못하고 11%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건 뭐 기타 법인이 됐건 이제 대량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반등 없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얘네 좀 기관이 던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기관의 이제 수급을 보면은 좀 가장 활발하게 수급이 보통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연기금 쪽에서 좀 주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연기금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팔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투신이랑 뭐 보험, 뭐 금투 이쪽에서 일단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외국인도 뭐 평소에 사고 파는 정도의 물량만을 던졌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은 이제 주포였다,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정혜원방도 K카를 가지고 있었어서 제가
18일이 아니라 1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리딩방에서 멘트를 드렸던 게, 이제 오늘 중고차 판매업 생계업 적합업종 심의가 열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한 2달에서 3달 동안 이제 케이카랑 롯데렌탈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리스크로 다가왔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이 악재가 이미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를 시장 진출을 허용을 하더라도 뭐 충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악재가 아니라 악재 해소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케이카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때 이제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내면서였거든요. 목표가 8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오히려 케이카 입장에서는 호재다. 라고 최근에 뭐 리포트를 낸 것도 있었어요. 다른 국내 증권사에서도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갭이 뜨는 걸 보고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이제 리딩방도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급등 때 뭐 절반 이렇게 팔고 절반만 팔고 사실 절반은 홀딩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1등주인 오토엔이 굳게 상한가도 닫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뭐 윗꼬리가 좀 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와 장중에 진짜 무식하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오토엔이나 뭐 롯데렌탈, 현대글로비스는 확실히 호재가 맞는데 케이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사실은 반반으로 좀 갈립니다. 악재로 보는 참여자들도 있고 호재로 보는 참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컸던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이쁘지 않은 캔들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월요일날 오토엔이 좀 상승세를 좀 더 유지를 해주는지 뭐 갭 띄우고 또 뭐 죽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이제 케이카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뭐 휴림 로봇이나 요런 경우처럼 요렇게 장대 음봉을 그러니까 갭 띄우고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다시 양봉을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주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케이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이렇게 진짜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지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캔들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시간에서 또 땡겼죠. 금요일날 휴림 로봇이 한 6.76%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휴림 로봇도 요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윗공간으로 또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세가 많이 났었던 로보 요런 이제 대장 역할을 하던 애들이 조금 죽고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었던 뭐 이제 티로보틱스나 휴림 로봇이나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랑 로보는 이제 여기서 더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휴림 로봇이랑 뭐 티로보틱스 요런 애들이 다시 한번 어떤 뭐 대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먼저 로봇이랑 메타버스는 이제 삼성 재료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도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121선 안착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책주들도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살짝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얘네들도 요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건설주들도 뭐 삼부토건, 이화공영, 신한종합개발 요런 친구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이제 대장인 보성 파워텍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성 파워텍도 이제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려놓고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 치다가 이 횡보 흐름을 다시 이제 뚫어내는 상승 흐름이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나오게 되면 원전주들도 한번 다시 칠 것 같아요. 눌려 있었던 뭐 일진파워나 에너토크, 한전산업, 서전기전 다 지금 뭔가 좀 한 3, 4일 동안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반등이 월요일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애들도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랩, 뭐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들도 재료 자체가 굉장히 뭐 조금 어찌됐건 이제 국무총리 관련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뭐 한 여기 뭐 전고점까지는 한번 찍으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안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니전자는 뭐 조금 약하고 안랩을 대장주로 보고 공략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좋게 보고 있는 게 뭐 HMM이랑 뭐 STX 엔진 같은 이제 조선주들도 굉장히 괜찮은 눌림목, 급등 후에 눌림목 거치고 요렇게 가다가 한 번은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STX 엔진도 급등 후에 여기 이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상당히 괜찮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쭉 줄었고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는 뭐 요 정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무료 종목 하나 남아 있거든요. 바이오 톡스테. 얘도 갈 것 같은데 부지하기 진짜 뜸들이네요. 여기 이제 박스권에서. 근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수렴해 가고 있어서 한 번은 슈팅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도 아무튼 며칠만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